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팀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할 슬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슬램이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슬램은 이제 동시적 위치 추적 및 지도 작성으로 자율주행 차량에 사용되어 주변 환경 지도를 작성하는 동시에 차량의 위치를 작성된 지도 안에서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슬램 알고리즘을 통해서 미지의 환경에 대한 지도를 작성할 수 있고, 또 지도 정보를 사용을 해서 경로를 계획하고 장애물 회피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슬램의 응용 사례인데 가장 이제 자동차를 제외하고 가장 먼저 이제 생각이 나는 응용 사례로는 이제 로봇 청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용 로봇 진공 청소기는 이제 방 안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게 되는데, 이 슬램 알고리즘이 탑재된 로봇 청소기는 바퀴 회전수, 카메라, 그리고 기타 영상 센서에서 가져온 데이터 정보를 사용해서 필요한 움직임의 양을 이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런 움직임의 양을 파악하는 것을 위치 추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또 이 로봇은 카메라나 기타 센서를 동시에 사용해서 주변 환경의 장애물 지도를 생성하고 같은 구역을 또 다시 청소하는 그런 재청소를 방지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지도 작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슬램이 없는 로봇은 무작위로 돌아다니기만 하고 바닥을 전부 청소할 수 없게 되는데, 슬램 알고리즘을 탑재하게 된다면 모든 구역을 청소하고 또 재청소를 또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슬램의 작동 방식인데, 슬램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 컴포넌트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프론트 엔드 처리 등의 센서 신호 처리인데, 이는 이제 사용하는 센서에 크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백엔드 처리 등의 자세 그래프 최적화인데, 이건 이제 센서와는 무관한 그런 작동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슬램 방법의 유형인데, 어, 이 유형에는 총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시각적 슬램, 라이더 슬램, 다중 센서 슬램으로 총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각적 슬램인데,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시각적 슬램은 V 슬램, 비주얼 슬램이라고도 하는데, 카메라 및 기타 영상 센서로 획득한 영상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각적 슬램은 일반 카메라나 겹는 카메라 및 RGB-D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 시각적 슬램, V 슬램은 비교적 저렴한 카메라를 사용하여서 저비용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카메라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랜드마크, 그러니까 이전에 측정한 위치를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랜드마크 감지는 그래프 기반 최적화와의 결합이 가능해서 슬램 구현 시의 유연성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단원 슬램은 이 V 슬램이 단일 카메라를 유일한 센서로 사용하는 슬램 알고리즘의 유형으로, 이런 단일 슬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심도 추정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위치 추정이 필요한 영상에서 AR 마커나 체커보드 또는 기타 알려진 객체를 감지하거나 카메라 정보를 속도, 방향 같은 물리량의 측정이 가능한 IMU 등의 다른 센서와 융합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적 슬램, V 슬램은 크게 두 범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희소 방법인데, 이건 이제 영상의 특징점들을 정합하고 PTAM이나 ORB 슬램 등의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조밀 방법이 있는데, 이건 영상의 전체적인 밝기를 사용하고 DTAM, LSD 슬램, DSO, SVO 등의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이 이제 단한 V 슬램, 아까 말씀드린 단한 V 슬램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스테레오 V 슬램,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RGBD V 슬램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라이다 슬램인데, 라이다는 이제 레이저 센서나 이제 거리 센서를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레이저는 이제 카메라나 TOF 등의 센서보다 훨씬 더 정밀해서 자율주행 차량과 드론처럼 빠르게 이동하는 물체와 관련된 응용 사례에 이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저 센서에서 얻어지는 출력 값은 일반적으로 XY의 2차원이나 XYZ의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저 센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고정밀의 거리 측정이 가능하고, 또 슬램 알고리즘을 적용한 지도 생성에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 클라우드를 순차적으로 정합하면서 움직임이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계산된 움직임, 그러니까 이동 거리는 차량의 위치 추정에 사용이 되는데 이때 이런 포인트 클라우드 간의 상대적 변환을 추정하기 위해서 ICP, 그러니까 Alternative Closed Point나 이제 NDT, Normal Distribution Transform과 같은 정합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FPFH 특징을 기반으로 LOAM, 이건 이제 라이다 주행거리 측정 및 지도 작성 이런 접근법이고, 또 FGR, Fast Global Registration 이런 특징 기반 접근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해서 이런 2차원 또는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지도는 그리드 지도 또는 복셀 지도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왼쪽 사진이 이제 2차원 라이다를 사용한 슬램이고 오른쪽 사진이 이제 3차원 라이다를 사용한 슬램입니다. 다음으로 다중 센서 슬램인데 이 다중 센서 슬램은 슬램 알고리즘의 한 유형으로 카메라, 그다음에 IMU, 이건 이제 관성 측정 장치고요. GPS, 라이다, 레이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센서를 활용해서 슬램 알고리즘의 정밀도와 경고성을 이제 강화합니다. 어, 이건 이제 다양한 센서를 보안적 강점, 다양한 센서들의 이제 보안적 강점을 사용하고 개별 센서의 제한 사양을 완화함으로써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메라의 이제 시각적인 세부적인 시각적 데이터를 사용하고 또 라이다의 이제 다양한 조명 조건에 걸쳐 일관적인 성능을 보이는 그런 장점들을 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중 센서 슬램은 이제 다양한 소스의 데이터를 통합함으로써 이제 더 신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먼저 인자 그래프인데 인자 그래프는 이제 카메라, IMU, GPS 같은 다양한 센서 유형을 통합하는 조정 가능한 모듈형 프레임워크입니다. 또 인자 그래프는 데이터를 자세 인자로 변환함으로써 사용자 지정 센서 입력도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활용을 해서 단한 시각적 관성 슬램 및 라이다 IMU 슬램과 같은 다양한 다중 센서 슬램을 구성 가능해집니다. 다음으로 이제 슬램에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실제 값과 상당한 편차를 초래하는 위치 추정 오차 누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램 알고리즘은 순차적으로 움직임을 추적하고 이 과정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오차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되고 따라서 이제 실제 값과는 상당한 편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편차가 발생하게 되면은 지도 데이터가 붕괴되거나 왜곡돼서 후속 탐색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오차가 누적되게 되면은 로봇의 출발점과 종료점이 더는 일치하지 않게 되는 루프 펫의 문제라는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 추정 오차는 불가피한데 이런 루프 펫을 감지하고 누적된 오차를 수정하거나 상쇄하는 방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으로는 슬램의 번들 조정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건 뭐냐 하면 이전에 갔던 장소의 특징을 랜드마크로서 기억해서 위치 추정 오차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차를 수정할 수 있도록 자세 그래프가 생성이 되고 이런 오차 최소화를 최적화 문제로 풀면 더욱 정확한 지도 생성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문제는 이제 위치 추정 오차 누적, 그러니까 루프 폐쇄가 생긴 겁니다.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로봇이 출발한 곳이랑 도착하는 곳이 다르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이제 자세 그래프 생성을 하고 또 오차를 최소화시켜서 루프 폐쇄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위치 추정 실패 및 지도상 위치 상실이라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영상 및 포인트 클라우드 지도 작성에서는 로봇의 움직임 특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접근법으로 인해서 불연속적인 위치 추정 값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1ms로 이동하는 로봇이 갑자기 10m 앞으로 급속 이동하는 그런 계산 결과가 표시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위치 추정 실패 문제는 복원 알고리즘을 사용하거나 운동 모델과 다수의 센서를 융합해서 센서 데이터에 기반한 계산을 수행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운동 모델의 센서 융합을 사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 이제 칼만 필터링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차동 구동 로봇 및 사륜 차량은 일반적으로 이제 비선형 운동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확장 칼만 필터와 이제 입자 필터가 흔히 사용되게 됩니다. 아니면 혹은 때로는 이제 무양 칼만 필터처럼 더 유연한 베이지 필터를 사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흔히 사용되는 센서를 몇 가지 들자면 이제
AHRS 자세 방해 기준 장치랑 INS 관성 항법 장치 아니면 가속도계 센서, 자이로 센서, 자기 센서 및 IME와 같은 관성 측정 기기를 이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치 추정 실패 및 지도상 위치 상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는 이전에 방문한 장소의 랜드마크를 키프레임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랜드마크를 검색할 때는 이제 고속 스캔이 가능한 방식으로 특징 추출 절차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 특징에 기반한 방법으로는 이제 BOF, Bag of Features 및 그다음 BOVW, Bag of Visual Words가 사용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딥러닝이 특징으로부터의 거리를 비교하는데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점인데 이제 영상 처리, 포인트 클라우드 처리 및 최적화에 사용되는 높은 계산 비용이 든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하드웨어에 슬램 알고리즘을 구현할 때는 계산 비용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은 대개 이제 처리 능력이 낮은 소형 저전력 임베디드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수행이 되는데 정확한 위치 추정을 위해서는 포인트 클라우드 작업과 이제 영상 처리를 높은 빈도로 실행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루프 패스와 같은 최적화 계산은 연산량이 매우 큰데 이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큰 계산적 비용이 드는 공정을 이 임베디드 마이크로 컴퓨터에서 실행하는 방법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 해결책으로는 이제 다양한 공정을 병렬로 실행하는 걸 이제 하나의 대응책으로 할 수 있는데 이제 정압의 전처리 공정인 특징 추출과 같은 공정은 병렬화에 이제 비교적 적합합니다. 그래서 멀티코어 CPU, SIMD, 그 다음에 계산 및 인베디드 GPU를 사용해서 처리하면은 경우에 따라서 이제 속도를 더욱 향상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제 자세 그래프의 최적화는 비교적 긴 사이클에 걸쳐서 수행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낮추고 일정한 간격으로 이 공정을 수행하는 것으로도 이제 성능을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주는 이상으로 이제 슬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